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그럼 이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할 때, 범주형 연속형 검정에 대해서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할 때 어떤 절차로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드맵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것 따라가면은 집단 간의 평균 비교를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로드맵이냐. 자,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만약에 내가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연속형 Y 데이터 있죠.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 아까 얘기했던 주당 방문 횟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주당 방문 횟수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 Y 숫자 데이터 연속형 데이터 이 숫자 데이터의 정규성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정규 분포를 띄느냐 안 띄느냐. 연속형 데이터의 정규성 검증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얘가 정규 분포를 띄는지 안 띄는지에 따라서 분석의 방법이 달라져요.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하는 통계적 가설 검증 기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어떻게 나와요? 정규 분포를 띄거나, 그쵸? 딱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정규 분포를 띄거나 아니면 뭐예요? 안 띄거나. 정규 분포를 띄는 경우. 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다고요? 정규 분포를 이번에는 안 띄는 경우, 비정규 분포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비정규, 정규 분포와 비정규. 실무에서는 정규 분포, 제가 아까 했듯이 기본적으로 통계에서는 정규 분포가 디폴트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실무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들, 특히 이제 통제된 공정, 완벽하게 통제된 공정이나 자연과학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비정규 분포를 띱니다. 기본적으로. 왜? 실제 데이터들은 수많은 이상치와 데이터 사이즈도 크고 이상치도 많고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특정 범주형 항목에 대해서 층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분포를 본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너무 자연의 법칙을 너무 크게 따라가니까. 허리둘레를 한번 보겠다. 허리둘레의 분포를 본다라고 하면은 정규 분포를 안 띱니다. 왜? 남성의 평균 허리둘레랑 여성의 평균 허리둘레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분포가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남성 데이터, 여성 데이터 나눠서 분포를 그려야 정규 분포를 가깝게 띄거나 또는 아예 안 띄거나. 또 만약에 비만 인구가 많은 집단을 내가 조사를 했어라고 하면은 허리둘레가 또 큰 쪽으로 분포가 쏠려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분포가 정규 분포를 안 띄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비정규 분포를 띄어요. 정규 분포를 띄는 경우는 사실 데이터 개수가 적은 샘플, 샘플이 100개밖에 안 된다.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계의 절대 법칙을 따르는 데이터들, 사계절의 우리 특정 지역에서의 사계절 온도, 콜레스테롤 수치, ADP 수치, 간 수치 막 이런 거 있죠. 건강한 사람들의 간 수치, 질환이 없는 건강한 20대 성인 남녀의 간 수치 이런 것들 있죠.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는 그런 값들. 아니면은 완벽하게 통제된 공정에서 발생하는, 아니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A 챔버 내에 50도로 설정해 놓은 어떤 열원 과정에서 어떤 디텍팅 되는, 제품에 디텍팅 되는 온도의 분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정규 분포를 띄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띄냐 안 띄냐. 일단 숫자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띄냐 안 띄냐로 먼저 나눠져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만날 집단 간의 어떤 숫자를 비교하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비정규 분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비정규 분포일 때부터 봅시다. 비정규 분포일 때.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규 분포를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가설 검증 기법을 또 쓸 수가 있느냐. 이것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얘도 두 케이스로 나눠져요. 오케이. 비정규 분포인 거 확인했는데 여기서 또 뭐가 두 케이스로 나눠지냐면은 우리 X 범주형이 있죠?
집단. 우리 집단 간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 집단의 개수에 따라서 또 방법이 달라져요. 이 범주형, 즉 집단의 개수에 따라서 이 비정규 분포일 때 통계적 가설 검증하는 기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집단일 때랑 세 집단일 때. 그래서 두 집단일 때는 보통 어떤 가설 검증 기법을 쓰냐면은 윌콕슨 테스트라고 하는 기법을 씁니다. 윌콕슨 테스트. 숫자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띄지 않고 그리고 두 집단 남녀 A, B 뭐 알파, 베타 이런 두 집단을 비교할 때 두 집단 비교에서는 윌콕슨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기법을 써서 집단 간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요. 세 집단 이상인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령대에 따른 무언가를 비교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세 집단 이상일 때, 세 집단이건 네 집단이건 어쨌든 세 집단 넘어가는 집단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크로스컬 윌리스라고 하는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두 집단일 때랑 세 집단일 때 요렇게 짜자잔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윌콕슨 테스트 또는 크로스컬 윌리스 테스트 이렇게 나눠져요. 기무가설은 뭘까요? 기무가설은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잡히면 되겠죠. 기법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 비정규 분포를 띄면서 집단의 개수가 두 집단일 때 또는 세 집단일 때에 대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 숫자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안 띄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단 간 통계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숫자 데이터의 정규성이 띄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정규 분포를 가정한 이걸 이제 비모수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비모수적 검정이라고 표현해요. 모수로부터 오지 않았다. 숫자 데이터가 어떤 모수로부터 추출된 데이터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본 자연의 통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따르는 데이터들은 모수에서 데이터를 일정 개수 이상 수집을 해오면은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법칙에 의해서 대부분의 숫자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규 분포를 안 띈다는 얘기는 뭐다? 모수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또 비모수적 검정이라고도 불러요. 비정규 분포를 가정한 테스트, 비모수적 검정이라고 불러요. 그 비모수적 검정에는 윌콕슨 테스트도 있고 크로스컬 윌리스 테스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집단일 때는 예스면 되고 세 집단 이상일 때는 예스면 된다라는 거예요. 유남생? 그냥 종류입니다. 이 로드맵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숫자 데이터가 일단 정규 분포를 띄냐 안 띄냐 판단해주고 띄면은 1로 안 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띄는 걸 먼저 설명드렸죠. 안 띄면은 집단의 개수에 따라서 비모수적 검정을 수행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정규 분포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규 분포일 때 얘가 좀 복잡해요. 정규 분포일 때는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해줘야 돼. 열받게.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해줘야 됩니다. 뭘 해줘야 되느냐? 어떤 테스트를 더 해줘야 되냐면은 이 X 범주형 집단에 따른 등분산 검정을 수행을 해줘야 돼요. 등분산 검정.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이걸 하나 더 해야 돼요. 숫자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정확하게 일치해서 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요 단계를 한 번 더 거쳐가야 돼요. 요 단계.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허리둘레의 차이가 있느냐, 뭐 콜레스테롤 차이가 있느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가 수집한 데이터 내에서 정규 분포를 띄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으로 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확인하냐면은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산이 뭐예요? 중심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걸 계산한 값이죠. 이 값이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집단끼리 서로 같냐 다르냐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을 때랑 다를 때를 또 나눠서 가설 검정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조금 복잡하죠? 그럼 이 검정, 보통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검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레베네 테스트, 뭐 발 테스트, 뭐 여러 가지 반데르발스 테스트, 뭐 여러 가지 테스트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테스트 기법들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확인을 해줘야 되고,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의 케이스로 또 나눠지겠죠. 여기도 어떤 케이스로 나눠져요? 분산이 같은 경우, 등분산인 경우, 그렇죠? 분산이 같을 수가 있겠죠. 분산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분산이 다를 수도 있겠죠. 이분산인 경우, 등분산이거나 이분산인 경우로 또 나눠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등분산일 때랑 이분산일 때, 이렇게 또 나눠질 거예요. 등분산일 때랑 이분산일 때, 분산이 같을 때랑 다를 때, 같을 때, 그럼 분산이 같다. 숫자 데이터가 정기분포를 띄고 집단에 따른 분산이 서로 같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그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주면 되냐면은 이 X의 집단의 개수에 따라서 가설 검정을 진행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최종 단계야. 집단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가설 검정 기법을 지정해서 사용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 두 집단일 때랑 세 집단 이상일 때. 쇽. 그래서 두 집단일 때는 등분산을 가정한 T테스트를 해줍니다. T테스트. 등분산을 가정한 equal variance, 등분산을 가정한 T테스트라고 하는 기법을 써주게 되고요. 세 집단 이상을 비교할 때는 등분산이면서 정규분포인 경우에는 아노바라고 하는 테스트를 진행해주게 됩니다. 아노바. 얘는 이름이 분산검정이지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게 맞아요. 테스트 기법 자체는. 요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숫자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띄고 분산도 같은 경우, 집단끼리 분산도 같은 경우에는 두 집단일 때는 등분산을 가정한 T테스트, 세 집단 이상일 때는 아노바라고 하는 테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어요. 정기분포를 띄는데 분산이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범주형 집단의 개수에 대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검정 기법이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얘도 두 집단일 때랑 어떨까요? 세 집단일 때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분산이면서 이제 집단 간의 분산이 다르면서 두 집단일 때랑 세 집단일 때가 또 나눠지겠죠? 두 집단일 때는 똑같이 T테스트를 써주는데 이번에는 이 분산이 같지 않다라는 걸 가정한 unequal variance T테스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주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 집단 이상일 때는 크로스컬 윌리스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기법을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기본적인 로드맵이 요래요.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통계적 가설 검정 기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다 해볼 거예요. 다 해볼 거고, 원래는 사실 더 따져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렇게 정도만 따져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제가 분류를 크게 정규분포인 형태와 정규분포가 아닌 형태, 분산이 같을 때랑 같지 않을 때, 집단의 개수가 2개일 때랑 3개 이상일 때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진 대부분의 실무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이 케이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요거 이제 한번 해보면 되죠. 그쵸? 앞에 설명했던 얘네들이랑. 그러니까 단일 변수의 이 정규성 검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 때문에 거의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가설 검정 한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제가 우리 흐름과 맥락 관점에서 보면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목표 변수와 설명 변수 간의 관계, 연관성, 상관성 등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변수 간의 어떤 연관성이나 관계나 상관성을 규명하는 단계가 확진적 데이터 분석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단일 변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변수 검정에서 이 단일 변수에서의 어떤 이 정규성 검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가 따로 써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이 다변수 검정. 가설을 수립하고 변수 간의 연관성이 있느냐, 평균이 차이가 있느냐, 독립적이냐, 상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숫자는 코릴레이션, 범주는 카이스퀘어 테스트, 그리고 집단 숫자 데이터는 요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을 수행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